그 자체를 싫어해요. 당한 것 같고 남자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서 가사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자들이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들에 비해서는. 이게 뭐 페미니즘에서 옷 벗고도 막 이렇게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험한 분위기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냐. 심각하게나 뭐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어요. 남전 여비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적 어릴 때부터. 저는 비혼 비출산주의거든요. 도구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너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사실 지금 페미니즘이 있던 없던 이제 뭔가 차별적인 부분은 사실 어디 가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다 같이 위하는 것?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자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남자들한테는 저는 공감을 기대하지 않아요,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고. 제대로 알면 제가 목소리 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조차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페미니즘 우리는 페미니즘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서점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미니즘은 대중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를 이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강남역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당할 수 있다. 아, 여성이라는 것이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집합적인 개념이었구나. 대규모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자각이 한꺼번에 생겨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강남역 사건 이후 화산이 폭발하듯 수많은 페미니즘 신조어가 생기고 여성과 남성은 서로를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모진 말들을 내뱉으면서 누군가에게 페미니즘은 매우 거북하고 피곤한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피해 상황이 너무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그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구조를 형성한다. 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남성들 입장에서, 내지 기성세대 입장에서 좀 저희가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페미니즘은 대결과 싸움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상은 격렬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본질도 그럴까요? 우리는 페미니즘을 얼마나 알고 말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던지는 질문. 페미니즘은 정말 무엇인가요? 페미니즘은 원래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흔히 여성주의 또는 여권주의로 인식합니다. 페미니즘의 어떤 운동이 사실 조직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 의식에 기반한 이제 페미니즘의 운동이 사실 서구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의 소강 상태를 맞다가 다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굉장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서구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조직화된 방식의 페미니즘 운동이 비서구 사회 혹은 제3세계에 이제 페미니즘 아이디어가 이제 이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중반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촉발되었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어 가부장제 사회구조에 반대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이릅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이제까지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이론들은 다 남성 중심의 이론들이다. 이제 한국에서 90년대 이후
영 페미니스트, 그다음에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은 그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면에서 여성적 조건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불평등, 성폭력, 낙태 문제, 월경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져오기 시작을 하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이중규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젊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여성운동의 틀은 많은 경우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틀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과 움직임은 기존 세대들에게 때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젊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평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군대 얘기도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여성분들은 피해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들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불편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남녀 관계가 그렇게 갈등이라든가 권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난 남자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여자가 왜 남자를 좋아해? 여자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그들이 왜 데이트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잖아.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데 페미니스트들이 갑자기 연애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연애의 각본 속에는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성역할 각본,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연애에서의 공격성과 수동성. 사실은 굉장한 어떤 힘의 논리들이 작동되어지고 거기에는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강하고 여성성은 수동적이고 약하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연애의 각본을 구성하고 있다. 괜한데 예민하게 구는 사람, 남성을 혐오하는 센 언니들,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람들, 페미니스트를 둘러싼 많은 정의들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가 안 됐을 때 시위가 과격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루탄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방패 걷어들이고, 곤봉 걷어들이면서 또 민주화가 되면서 시위가 평화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과격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페미니즘 논란에 대한 해외 언론의 유의미한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저성장 경기 침체 속에서 남성들의 심각한 취업 경쟁과 병역 의무에 따른 박탈감이 남성들로 하여금 젠더 전쟁에 뛰어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엄청난 지배 규범, 그다음에 어떤 권력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여성들이 그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끄집어냈는데 한 번도 그걸 의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왜 나 갖고 그래? 정말 센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 갖고 싸워. 왜 나 갖고 싸워? 이제 많은 여성들은 옆에 있는 남자하고 싸움하는 거죠. 멀리 있는 기득권자보다는. 젠더 전쟁으로 부각되는 페미니즘은 남녀를 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싸움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은 전체를 포장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현상이 본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배 때문에 전체 남성들을 그런 어떤 성차별적인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듯이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즘 내지 페미니스트 그룹 때문에 페미니즘 내지 여성운동을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집단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개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연속성에서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불평등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눈을 뜨고 생각해봐.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 기울은 걸 몰라. 근데 이 운동장 조금만 밖에 나가서 멀리서 보면 이거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걸 알아. 내가 먼저 조금 나가봤거든. 근데 기울어졌어.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한 번도 운동장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누가 이 운동장 기울어진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과 좀 기울어져도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페미니즘을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 긁겠냐고 너무 아프고 그렇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3년 정도 가까이 남편은 매일 밤 12시에 오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저 혼자 했을 때 그때 이게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의 힘듦은 징징거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내가 싸울 수 갈 수 있는 용기, 내가 싸울 때 이 말을 사람들이 징징거린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 같아, 정말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거였어 하고 되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은 사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페미니즘을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습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고 있고, 그것은 꼭 내가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어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부모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미디어나 다양한 저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뭐 심지어 아이돌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어미 모임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투쟁의 어떤 도구로서 글쓰기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게 말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수다가 되는 것이 이렇게 글이 되고 책이 됐을 때는 사회 문제로 봐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이랬구나. 이거 문제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엄마들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고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노상 있었던 이야기, 거기에 이제 언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많아져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거리의 운동이 아닌 책상 위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페미니즘은 새롭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페미니즘을 넘어서면 새로운 페미니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학 학자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엄마 페미니즘, 아빠 페미니즘, 다음에 뭐 청소년들의 페미니즘, 다음에 장애 여성들 뭐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의 틀은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은 젠더를 뛰어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페미니즘, 젠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의미로 변해가고 있다. 굉장히 확대되어가는 개념이다. 페미니즘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시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평등권을 향유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린다면 그때는 페미니즘이 다른 말로 정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페미니즘은 비단 여성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평등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크고 작은 차별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의식이며 그 역사입니다. 단면과 현상을 넘어 역사와 본질을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페미니즘이라는 격렬한 싸움의 링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페미니즘이란 스킨십입니다.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페미니즘이란 빨래 건조기입니다. 써본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페미니즘이란 저의 삶,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삶입니다.